사실 이 밭은 수세가 이제 좀 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전체적으로 대과 모습이 좀 많거든요. 그 과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금 보면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이제 열매가 지금부터는 이제 안 커요. 안 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보면 지금까지는 열매가 잘 컸어요. 개화하고 난 다음에 수분 수정되고 열매 크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을 텐데,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경액기가 오니까 열매가 안 크잖아요. 열매가 안 크니까 이거 열매를 더 크게 하려고 이거 뭔가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경액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경액기는 우리 복숭아 재배에 있어서 이 경액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에 따라서 이 경액기의 기간이라든지 경액기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살짝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이 경액기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해칼이 있잖아요. 해칼이 치유되는 기간이 경액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조생종 같은 경우는 경액기가 짧다 보니까 그 치유 기간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생종 같은 경우는 수확기에 갔을 때 보면 해칼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중생종이나 만생종, 특히 이제 만생종 같은 경우는 이 경액기 기간 동안에 해칼이 완전히 치유가 돼야 돼요. 복숭아 자체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경액기 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점에서 경액기를 경액기답게 보낼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경액기 동안에 해칼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건 뭔가 하면 경액기 때 양분 경합에 의해서 신초가 너무 과하게 성장한다든지, 아니면 열매가 과하게 이렇게 크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역시도 생식생장이 아니고 영양생장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영양생장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면 해칼을 치유하는 그 기능을 복숭아가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경액기 무렵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해칼이 많아지고 뻥가가 많아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액기에 너무 우리 과원은 항상 이제 영양이 많기 때문에 관수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강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강우가 많이 내릴 때는 5월 달에 강우가 많이 내릴 때는 세포 분열기라 가지고 대과의 어떤 소질이 있지만, 6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물론 이제 온도가 좀 이렇게 낮아지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영양 생장을 조장해서 영양성이 너무 많아지고 도장지가 너무 많아지고 하면 열매가 다소 이렇게 조금 크는 것처럼은 느껴지겠지만 해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리장애의 어떤 그런 모습을 치유가 안 되고 그대로 후기에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그러면 이 경액기를 경액기답게 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숭아 열매가 경액기에는 이렇게 크는 게 부쩍부쩍 크는 게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그거 안 보이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안 보이게끔 하려면 이게 참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그 말씀드려요. 아까 이제 일부 농업인분들이 열매가 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거 좀 여기다 뭘 해야 되는, 뭐 비대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연매십이나 아니면 추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답이 나오죠. 이 시점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무를 믿어보는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도당성의 신초가 좀 많이 있고 수세가 세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적심을 하고 절단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자르고 적심하고 하는 이런 신초의 양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 내년에도 요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줄이셔야 돼요. 이 시점에서 이 절단을 하고 이 신초 제거하고 하는 어떤 이런 양을 줄일 수 있게끔 영양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배 관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조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신초를 자르잖아요. 신초를 자르면 일시적으로는 영양 생장이, 우리가 신초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이런 신초들이 이거 자르시겠죠? 저는 아까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성장하려면 이것도 사실 우리가 나무 입장에서는 보면 에너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 사장님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주머니에서 다 나온 건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않게끔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원은 영양이 많다, 영양분이 많다.
그 영양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경획기가 경획기답게 이렇게 가려 그러면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의 균형을 이렇게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그 균형 있게 가는 그 척도를 지금 보시면 돼요. 지금 신초의 모습들이 6월 달에 지금 이렇게 잘라 놓으시잖아요.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일시적으로 여기도 이제 잘라놨어요. 잘라놨는데 자르면 이렇게 성장하는 영양 성장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덜어지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남아있는 열매라든지 복숭아 열매 쪽으로 가서 열매가 더 커질 거라 이런 기대를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열매도 커지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부분이고 요게 다시 신초가 성장을 하면 여기서 다시 성장을 하면 요건 하나 있지만 요것을 잘라가지고 다시 이제 신초 성장할 때는 2개, 3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 2개, 3개도 짧게 한 요 정도로 짧게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올라가지고 딱 멎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절대 멎어지지 않고 그 2개, 3개도 굉장히 네, 맞습니다. 생각이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우리가 이제 수확기에 가서는 또 한 번 수확전 전정의 그 과정이 그 양이 또 많아진단 말이에요. 또 양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저는 신초들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말고 우리가 진작에 5월 한 초쯤에 우리가 도장성 그 신초들은 우리가 잘랐잖아요. 예, 한번 잘랐잖아요. 거기서 잘랐을 때 자르고 나면 다시 2차로 성장하는 그 신초들이 뭐 적당한 크기 한 뼘 정도, 한 뼘이나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성장하게끔 되면 참 이상적이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자르면 우리가 불리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원래는 대과일 것 같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면 잎이 많으니까 엽가비가 충분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엽가비라고 하면 열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잎이 광합성하는 잎이 몇 장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이에요. 열매를 키우기 위한 우리 입장인데 나무 입장에서는 보면 그 열매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잎이 적은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제한적으로 엽가비 뭐 조생종은 한 열매 하나당 20장 이렇게 뭐 25장, 30장 이렇게 지정을 하지만 기준을 세우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으면 열매를 유지하고 키우는데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특히 고온기, 일조가 부족한 상황, 그 다음에 강우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강우가 많은 어떤 그런 상황, 토탈에서 이제 이상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더더욱 더 신초의 잎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경획기는 넘어간다고 쳐요. 요 품종 같은 경우는 조생종이다 보니까 경획기가 굉장히 짧으니까 아마 6월 한 5일 정도면 돼도 경획기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얘네들은 또 이제 급격하게 커야 되는데 이 열매가 급격하게 커야 되는데 그때는 신초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 영양 생장의 모습과 열매가 성장하는 그 모습이 서로 경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그 영양 경합에 있어서 그때도 생식 낙가가 발생을 하잖아요. 영양 생장과 생장의 그 경합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준드롭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 신초를 너무 과하게 잘라버리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자르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잘라야 된다. 아까 그 하나 자르셨는데 굉장히 도장성까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 도장성을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장가지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얘처럼 이렇게 완전히 도장성 가진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거를 5월 초에 요런 가지 같은 경우는 5월 초에 우리가 이제 한 4잎 다 두고 적심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없었던 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만약에 지금은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끝부분만 하시라는 거예요. 끝부분만 해놓고 되도록이면 이걸 유지하자. 엄청 우거질 것 같은데요? 우거지는데 이 우거지지 않게끔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거고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그 고리를 지금 도장성 이 부분을 보는 대로 전부 다 잘라놓으면 경획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열매가 성장하는 그 타이밍에서는 그때는 열매가 필요한 건 이 잎에서 생산되는 광합성 산물이 열매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약해진다는 거지. 왜? 이거 잘라놓은 얘네들 이 자리에서 새로 신초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 지금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네들 요 위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요 윗부분은 사실은 광합성 해봐야 이 밑에 잎 주변에 그 열매로 못 줘요. 못 주는데 지금 이 잎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도장성 가지라 하더라도
필요 없는 이 위. 한 30cm 그렇죠. 정도. 예, 상단부. 예, 상단부. 이 쉽게 말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자기 몸 지탱하는 어떤 바쁜 요 부분 제거하는 걸로 이제 조금 제한을 두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 부분에서의 이 부분은 좀 가다가 우리가 자르면 자를수록 2개, 3개 나옵니다. 2개, 3개 나오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경획기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를 키우는데 최대한 이용을 하다가 수확전 전정 시기에 요거를 더 낮춰서 그때는 소금 전정을 하든 아니면 좀 더 낮춰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이 신초는 우리가 내년에 결과지로 쓸 건 아니에요. 결과지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낮춰서 자르든 아니면 소금 전정을 하시든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이제 1차 비대기에서 경획기 이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도장성이 있는 가지라도 이게 이렇게 뭐 한 대선님 나놓고 자르는 것보다는 한 30cm 더 길게 잘라놓고 이제 이게 수확 때 시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우거졌을 때는 소금 전정을 한다든지 그렇죠. 한 5-6님 내놓고 이렇게 자르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한 5-6님 냉겨놓고 그렇게 자르면 여기서 이 도장성이 가지에서 또 도장성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어쩔 때는 진짜 지금 현재보다 더 우거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좀 길게 잘랐다가 수확 직전이라든지 수확 때 짧게 그렇죠. 수확 아니면 소금 전정으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수확전 전정을 수확하기 한 열흘이나 한 보름 전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확전 전정을 하잖아요. 그때 수확전 전정하는 제일 우선적인 타켓을 요런 신초 우리가 요렇게 잘라 놓은 신초 이거를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뭐 중간 절단 전정을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덜어내는 소금 전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들이 선생님 그 화분화 그 꽃눈 달고 놓은 그 화분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교육할 때 보면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그렇죠. 마무리를 해야 애들이 꽃눈을 달고 나온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도장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내년도 결과지로 쓸 거는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요런 애들 있잖아요. 활용성만 활용적인 면에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요런 애들은 보면 내년도 우리 결과지로 써야 되거든요. 얘도 그렇고 두 개 다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요거는 둘 다 키워서 나중에 이거 선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처럼 이런 그 신초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7월 초까지는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화분화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결과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하고 요 도장성 부분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우리 도장성 가지들이 보면 이쪽 신초 끝단보다 우리 이제 기부 쪽에 기부 쪽 안쪽에 이게 좀 많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시점에서 이걸 전부 다 자르시면 이 기부 쪽 안쪽이 기부 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걸 전부 다 잘라 놓으시면 이 뒷면이 전부 다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좀 간혹 보시더 타버립니다. 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완전히 이렇게 소금 전정으로 밑에서부터 완전히 덜어내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파리가 어느 정도 상태한 한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남겨두시면 우리가 일소피해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얘의 영양 생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영양 생장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제거를 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적심해 놓은 이렇게 잘라 놓은 어떤 이런 효과가 그대로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획기가 지나고 열매가 이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얘네들이 이 만들어 놓은 그 광합성 산물을 열매로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지금 보면 여기도 이런 가지 이렇게 잘라 놨으면 이게 한 10일만 돼도 그죠? 엄청 커버릴 거예요. 그죠? 엄청 커버릴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조생종인데 6월 말 정도면 수확하시잖아요. 6월 말 7월 초. 네, 6월 말 7월 초인데 지금이 5월 25일이란 말이에요. 불과 뭐 한 달 조금 더 하면 이게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근데 지금 한 달 조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런 신초에 성장하는 모습은 보면 한 달이 아니라 뭐 한 일주일 사이에도 막 확 변하는. 예, 맞습니다. 하루에 막 20cm씩 커버립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바탕은 이렇게 성장하는 바탕은 우리 과원의 영양분이다. 우리 과원의 영양분이 좀 많다라는
거라는 거니까 그거를 어쨌든 그 영양분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 지금 시점에서 신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그 한 거는 요 시점에서 우리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그 도장성 가지라고 해서 좀 길게 나온 가지라고 해서 모두 전부 다 잘라내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만약에 일시적인 강우가 이렇게, 왜 지난해에도 극한 강우라는 용어가 새로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리는 어떤 그런 강우가 많은데, 그런 집중 강우나 강우량이 많아졌을 때 분명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암급 해소하고 면급 해소해가지고 과원 내에 이제 수분을 전부 다 이렇게 드러내고 이제 빼내고 고이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은 필수적인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날이 맑아지고 난 다음에 보면 잎이 돌아가고 잎이 말리고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열매 입장에서는 보면 열매가 이제 그 열과가 발생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이렇게 이런 잎들이 많은 게 훨씬 더 우리 나무한테는 유리합니다. 이게 이런 잎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수분을 증발시키는, 수분을 소모하는 기공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뿌리에서는 열심히 이제 수분을 흡수하고, 왜 체온 유지를 하고 전체적인 어떤 수분이 많은 어떤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분을 굉장히 위로 많이 올리는데, 이런 잎들이나 이런 신초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제거를 해버렸다 그러면 열과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생리적인 문제, 특히 등면이 노출됐을 때 그 일소 피해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보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밭은 수세가 이제 좀 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전체적으로 대과 모습이 좀 많거든요. 그 과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금 보면 열매가 있는 그 성목들 같은 경우는 신초 성장이 예년보다 그렇게 쭉쭉쭉 안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일본 농업인분들께서 이 복숭아나무 성장하는 게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러시면서 뭔가를 추비를 주든지 영양제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적과도 늦었고 지금 과는 좀 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추비라든지 영양제 공급, 이거 연매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착과량을 조금 더 줄이자. 착과량을 줄이고 지금 나와 있는 신초 이거를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이게 전부 다 나중에는 공장이니까요, 그죠? 열매를 키우는 공장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